20세기 초에는 미국 흑인 인구의 90% 이상이 남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흑인의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1944년 10월 2일에 미시시피 삼각주에서 흑인들의 일자리가 점차 없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목화 따는 기계의 출현입니다. 당시 목화 따는 기계는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빨강색의 목화 따는 기계는 목화의 하얀 줄을 따라 움직였다. 각각의 기계는 앞에 물레가락줄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금속 이빨로 가득한 커다란 잎처럼 보였고 수직으로 뻗어 있었다. 대략 인간의 손만한 물레의 가락들은 회전해서 목화를 따냈고 이를 튜브를 통해 끌어들여 기계의 윗부분에 설치된 커다란 철사로 된 바구니에 담았다. 기계가 목화를 따는 모습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1시간 동안 사람 한 명은 20파운드를 수확할 수 있었지만 그 기계는 1시간에 1000파운드를 수확했기 때문입니다. 1949년에는 남부의 목화 중 6%가, 64년에는 74%가, 그 후 8년 후에는 100%가 기계에 의해 추수되어지게 됩니다. 흑인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소작제도가 기계에 의해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농업의 기계화는 수백만의 농장주와 농장 노동자들을 땅에 떠나게 하면서 농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흑인들의 대부분은 농장주에게 종속된 소작인들이었으며 자본이 없었고 따라서 기술의 거대한 폭풍을 뚫고 나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일은 현재에도 각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갈 곳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기계의 출현으로 많은 실업이 발생했으며 돈을 벌기 어려워진 노동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기업들은 구매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소비자 신용을 확장하는 데 매달리게 됩니다. 바로 할부 구입, 대출 및 신용카드입니다. 할부 구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적이고 중독적인 것이었습니다. 근검 전략했던 미국인들은 10년도 안 되어 새롭고 순간적인 만족만을 찾는 쾌락주의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대폭락한 때에도 미국에서 판매된 라디오, 자동차 및 가구의 60%가 할부금 신용으로 구입되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개인 소비자의 부채가 1960년대 210% 증가하였고 1970년대에는 268% 증가하였습니다. 생산성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시켰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산성 혁명은 두 가지 방식으로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쳐왔는데 기술의 발달과 기계의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불러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필요 없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건강과 연금 등 부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된 노동자들 중 일부는 돈이 덜 되는 일을 하게 되고 해고되기 전의 월급과 비슷하게 벌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1948년 이후 미국의 생산성은 2배나 증가했지만 현재 미국인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1개월에 해당하는 163시간이나 증가했습니다. 기계는 이미 많은 전문 영역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계가 절대 넘볼 수 없다고 여겨진 교육 및 예술 분야조차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화된 로봇이 복잡한 인간의 외과 수술에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눈, 귀, 뇌 수술에도 외과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책을 쓰는 것도 기계의 희생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최초로 집필한 한때 단지라는 애정소설은 호평을 받고 초판이 1만 5천 부 이상 팔리게 됩니다. 영화 업계에서는 모핑이라는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핑은 배우의 모든 시각 표현, 동작 및 음성 등을 분리하여 디지털화하고 저장한 다음 완전히 새로운 조합으로 재편, 새로운 역할과 연기를 효율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미 많은 스튜디오들은 오래전에 작고한 배우를 포함하여 많은 배우들을 새로운 영화 제작에 활용하고 있으며 음향, 무대, 세트, 심지어 배우까지도 없애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몸 동작이나 표현을 갖고 만든 합성 연예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미래에 있어 첨단 기술과 로봇공학, 통합 전자 네트워크가 더욱 더 많은 경제적 과정에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인간이 참여할 더욱 더 적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백만의 실업자들을 첨단 기술의 일자리에 맞게끔 재훈련시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매년 일자리를 잃는 200만 명 이상의 실업자들을 재훈련시키기 위해 34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쏟았지만
재훈련 받은 사람들 가운데 20%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전 월급의 80% 정도를 주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재훈련 받거나 재교육을 받는다는 희망은 안타깝게도 불가능하고, 대규모의 재훈련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첨단 기술 일자리는 수백만의 실업자를 흡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40년 이상이나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의 일자리 손실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윌스트리트 저널 잡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술 발전이 현재 너무나도 급속하여 서비스 회사들은 신기술을 실행하거나 늘어나는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채용해야 하는 인력보다 더욱 더 많은 수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서비스 부문이 있는 모든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복잡한 서비스 기능이 기계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한때 희귀했던 ATM이 도시 및 교외 도처에 보급되어 은행원의 수를 현저히 줄여 놓았습니다. 은행원은 하루에 2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주당 30시간 일하며 8,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의 연봉의 부가급부를 받고 작업 중 휴식과 휴가, 병가를 받습니다. 반면 ATM은 하루 2,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주당 168시간의 일을 하고 연간 2만 2,000달러의 운영비에 작업 중 휴식이나 휴가가 필요 없습니다. 카페나 일부 식당에서는 키오스크로 전자 주문을 하기 때문에 웨이터도 필요가 없습니다. ATM, 자동 주문 접수 등 오늘날 많은 기계 시스템은 노동력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기술 대체 및 실업 상승은 범죄 활동 증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제학자인 머바와 파울스는 미국에서 1%의 실업 상승이 6.7% 살인, 3.4% 폭력, 2.4% 재산 범죄 증가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삭감된 임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실업, 그리고 빈부간 양극화의 심화는 미국의 많은 부분들을 불법 문화로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거리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증가는 전 세계의 산업화된 국가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대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실제로 켈로그라는 회사는 3교대 8시간 대신 4교대 6시간으로 바꾸고 노동자를 더 고용했습니다. 또한 직원의 적절한 구매력을 확보해주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12.5% 인상시켰습니다. 이후 켈로그는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직무에 대한 열의와 능률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하루 6시간 근로제를 5년간 운영한 결과 25%의 단위 원가가 절감되었고, 노동시간의 감소로 노동자의 집중도가 올라가 사고율은 41% 감소하였고, 사고율 감소로 인해 비용 지출이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1329년에 비해 직원 수가 39% 더 늘었다는 자세한 연구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저자는 제3부문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3부문은 사회 문화적 생활과 관련된 모든 비영리적 활동을 말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세금 감면 같은 형태로 지원하고 실업자들을 자원봉사에 대한 그림자 임금이나 공동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임금을 주고 고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3부문은 미국에서만 140만 개에 달하며 취업자의 10.5%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제3부문은 수백만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조건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